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박승희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따라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성공의 8단계의 시간입니다. 시스템에서 우리가 항상 배워왔고 우리가 지금 실천도 하고 있지만 사람인지라 계속 망각할 수도 있고 이 8단계를 차근차근 따라해 나가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뭔가를 계속 따라하고 반복한다는 게 되게 유치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성공과 큰 일들은 작고 사소한 것들의 반복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가 우리들이 그렇게 원하고 꿈꾸고 그렇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간과하고 마음만 급해서 계속 우리가 하던 일들을 반복하면서 새롭게 해야 하는 것들을 간과하게 되다 보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반복해서 또 듣고 또 실천해보고 또 다시 반복하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성공을 이루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공의 8단계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언가를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도전하고 싶지만 계속 머릿속에 좀 모호한 거, 뭔가 미칠 수 있는 거, 그러나 되고는 싶은데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들, 한번 용기를 내려고 하지만 쉽지 않죠. 용기 낸다는 것들이. 그것들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스폰서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한번 용기 내어 보는 것, 그게 이제 목표 시작이 되는 거죠. 미지수 같던 일들을 약간 체계화시키고 좀 체화시켜서 모양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나 이런 생각 했었어, 나도 그거 해봤었어, 나도 그런 생각 예전에 했었어 라고 말하지만 그걸 구체화시키고 어떤 색깔이나 모양이나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구체화시킬 수 없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용기 내어 보는 것, 그렇게 구체화시켜 보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들이 성공을 꿈꾸는 우리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시작되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공은 상상력에서부터 시작된다. 상상력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하죠.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런 거 하고 싶었어, 난 저기 가고 싶어,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상상은 하지만 그 상상력이 시작은 되었지만 그걸 구체화하지 못하면 뭔가를 이룰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상상력이 시작만 되었다면 우리도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온 힐이 말한 것처럼 상상력을 시작으로 하여 그것들을 시각화하고 적고 그림으로 만들고 계속 내가 그걸 보면서 셀프 자극을 주는 거죠. 내가 나에게 할 수 있어, 나 저렇게 할 수 있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몸은 굉장히 뚱뚱하지만 정말 날씬하고 복근이 울룩불룩한 그런 멋진 디테일을 가진 여자, 엉덩이가 탁 힙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이렇게 운동해야지, 오늘 뭐가 하나 먹고 싶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인내력도 생기는 것처럼 자꾸 시각화하고 적고 또 외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상상했던 그것들을 내 꿈과 내 인생의 종착지, 목표를 이루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 성공하면 이거 할 거야, 나 성공하면 저기도 갈 거야, 나 좀 돈 많이 벌면 아이들한테 이거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꿈이 있고 내가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그걸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성공해서 꿈을 다 이루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겠다고 마음먹은 그 사람이 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내 이유가 강력하면, 내가 해야 할 이유, 하고 싶은 그 의지가 강력하면 행동은 당연히 강력해지고 그 행동에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왜 해야 되는가가 분명하다면 나의 how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성공의 8단계 이런 거 듣지 않고도 성공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진짜 해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 다 성공하잖아요.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면 나는 이게 정말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뭐든지 다 도전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찾았다. 그래서 해냈다. 그걸 정리해 보니까 성공의 8단계처럼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 결단을 하고
이렇게 8가지로 정리가 딱 되더라.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지 않은 사람들도,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강력한 Y가 있다면 성공의 8단계를 스스로 만들어서 거쳐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하우, 방법이 없잖아. 방법은 강력하기만 한 내 이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고, 선택했다면 집중해야 되죠.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난 아메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나도 성공하고 싶어요. 난 반드시 이룰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랑 좀 다퉜어요. 제 기분이 좀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제가 이제 앞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꽝 박았는데 본네트가 많이 접혔어요.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네트가 지금까지 제가 18년, 20년 가까이 사업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몇 번이나 났었는데 단 한 번도 교통사고 이후에 미팅을 안 간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모든 미팅을 다 참석했기 때문에 항상 미팅 가다가 사고가 나는 거지. 근데 그 미팅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도 앞만 보였으면 전 다 갔었어요. 그 차를 끌고. 근데 이번에는 본네트가 많이 접혔어요. 본네트가 많이 접힌다는 건 앞에 화면이 다 가려진다는 거거든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드리고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진짜 내가 집중하고 정말 내가 선택한 이 일에 몰입한다면 어쩌면 본네트가 반 접히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지금 현재 내가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사고가 났어요. 암웨이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아니요, 암웨이 안 해도 사고는 나요. 아이가 아파요. 내가 암웨이 한다고 미팅 다니니까 아이가 자꾸 아픈 것 같아요. 아니요, 아이는 우리가 미팅을 다니지 않아도 아팠었고요. 남편과 싸웠어요. 우리는 안 해도 싸웠잖아요. 계속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나 자신에게 말했던, 내가 외쳤던 나 자신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책임, 그 몰입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 제가 얼마 전에 금반지 하나를 샀어요. 금 한 돈이 최고가를 치고 있을 때 난생 처음 금반지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제 이 손가락에 그 실반지 있잖아요. 액세서리 되게 많았거든요. 여러 개가. 근데 이 금반지 하나를 꽂기 위해선 그 실반지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싸구려 반지가 덕지덕지 있는 데다가 아무리 값비싼 최고가를 치는 순금 반지를 하나 꼽는다 하더라도 그 금이 빛을 발할 수가 없고 제대로 가치롭게 행할 수 없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다이아몬드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분명히 봤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욕심 많게 큐빅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막 온갖 보석들이 다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걸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너무 소중한 건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걸 다 들고 그 다이아몬드를 온전히 내 것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 미래의 꿈과 목표를 설정했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내가 결정했다면 좀 달콤하고 좀 안전하고 좀 안주하고 싶고 좀 따뜻했던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낼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정돼 있죠. 24시간이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좀 줄일 수 있어야 되고요. 어차피 우리는 아메이를 처음부터 누구나 다 전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 부업으로 시작하고 이 아메이 수입이 내 지금 본업에서 나오는 수입만큼 성장할 때까지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돈 잘 벌더라. 물론 잘 법니다. 저도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하던 일을 여전히 하면서 저는 주부였기도 했고 저는 강의를 하기도 했으니까 똑같이 강의 준비를 하고 다 하면서 아메이 사업도 해야 되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취미생활 하는 거 좀 내려놓고 좀 이렇게 멍 때리던 시간도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참고하실 부분은 시간관리 매트릭스라는 게 네이버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일, 이런 일이 첫 번째 그 분면에 있고요. 그건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출근하는 것 급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출근을 안 하면서까지 아메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긴급한 프로젝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행하면서 급하지는 않지만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너무 급하진 않아요. 오늘 당장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오늘 당장 운동하지 않아도 되고, 오늘 당장 책을 읽지 않아도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오늘 당장 돈을 얼마를 아끼지 않아도 당장 오늘은 어떻게 되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좀 모으고 운동하고 근력을 키우고 건강을 관리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표정 관리도 좀 하고 내 생각 관리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어떤 부분을 좀 아껴야 되냐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내 인생에는 뭐가 있는가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옆집 아줌마랑 수다 떨던 일 이거 안 해도 인생 별로 문제 없거든요. 그런 것 좀 버리고 엄마들 그러잖아요. 남편 출근시켜놓고 다 모여서 니네는 학원 어디 가냐, 니 남편은 요즘 뭐 무슨 취미생활 하냐, 니 시댁은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시댁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못 살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허비하고 소비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걸 다 하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갈 그런 시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러나 급하긴 하지만 중요하진 않은 일,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우리의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꿈과 목표를 설정했어요. 우리 인생은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 내가 그렇게 꿈꾸던 것,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케팅이 적절히 충분하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바꿔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this season 결단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결단하냐면 배우는 걸 결단해야 돼요. 다 뭐 지금 살고 있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실 거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서 배우기를 결단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4번째 계단에 서 있지만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5번째 계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 계단으로 한 칸 더 올라가고 진입하기 위해선 내가 배우기를 나 스스로에게 결정할 수 있어야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성공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나 자신이 인정하는 성공자가 되지 못했다면 그 성공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방법들, 그런 자세들, 그런 정보들을 배울 수 있는 결단을 스스로에게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배우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낼 결단,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날 수 없었던 그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해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해야죠. 나 할 거야. 하고야 말 거야. 그런데 아무데도 못 나가는 거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배우기를 결단하고 계속 배우고 있고 내가 시간을 낼 결단을 하고 불필요한 시간들을 세이브했으면 그 시간과 그 에너지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죠.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럼 또 여기 시스템에 와서 배우고 지금 TA 채널 열면 언제든지 이런 강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열어서 보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내가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을 행해낼 결단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 지금 현재는 TA 채널로 운영되고 있고 또 스폰서와 함께 하고 있는 홈미팅, 홈파티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스폰서가 만들어주시는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팀이 만들어주는 이 강력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는 반드시 여기에 플러그인해서 결단할 거야. 그리고 해내고 말 거야. 이렇게 내가 결단하잖아요. 내가 그 결단을 하지 않는데 아무리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어렵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 결단을 하고 이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결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무엇을 결정하느냐면 배우고 시간을 내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플러그인해서 뭔가를 해내겠다. 그 무언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고개러를 하는 거죠. 첫 번째, 하루에 30분 이상 반드시 책을 읽는다. 너무 어렵죠. 저는 일주일에 30분도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이거든요. 처음부터 내가 읽기 힘들다면 한 15분 정도 투자해서 얇은 책부터 읽어가는 겁니다. 스폰서한테 나는 한 장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장 읽다가 어떤 때는 문장 하나가 내 가슴을 탁 찌르잖아요. 그럼 그 문장 하나를 들고 남편한테도 말하고 아이한테도 말하고 옆집 엄마한테도 말하고 직장 동료한테도 말하고
난 이런 문장이 진짜 가슴에 와닿았다. 이렇게 5명한테만 말하면 그 문장이 영원히 내 가슴 속에 남아서 내가 말한 것처럼 원래 내 생각이었던 것처럼 바뀌게 되는 삶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책을 읽어 나가는 거죠. 난 책 읽는 게 너무 힘들어. 세상에 그 어떤 성공자도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책을 읽는다고 무조건 다 성공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성공자도 다 책을 읽었다고 하니 그게 시스템이니까요. 성공하는 시스템이니까 읽으셔야죠. 그래서 15분, 20분, 25분, 30분 이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1시간 읽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즘 오디오 너무 잘 되어 있고 요즘은 뭐 MP3, 뭐 MP4 파일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런 영상처럼 유튜브 이런 강의들도 정말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TA 채널에 들어오셔서 스폰서로부터 받은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내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항상 동기부여를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냥 지나가면서 쓱 들어도 요즘 뭐 보니까 읽어주는 책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읽어주는 책은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그 작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안 읽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렇게 듣기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상이나 오디오를 듣다 보면 진짜 나와 함께 숨쉬고 항상 생활을 같이 하는 스폰서나 나에게 앞선 리더들이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삶이 바뀌어 가는지를 보여주신 분들이 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 삶을 온전히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팅 참석.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막 모이는 미팅이 좀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각 그룹에서 스폰서와 함께 또 팀들과 함께 작게 크게 미팅들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반드시 3번 이상은 미팅을 참석하셔야 합니다. 줌 미팅이든 아니면 이런 유튜브 미팅이든 오늘 같은 이런 영상 미팅이든 이렇게 영상이 돌아가고 있을 때 켜놓고 보는 거죠. 옆에 틀어놓고 듣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팅 3번 이상은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망각의 동물이라 내가 그렇게 결단했던 것들도, 전 다이아몬드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아메이를 20년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좀 안 듣고 미팅에 참석을 좀 덜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조금씩 수그러들 때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했는 사람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고 만들어 가셔야 되는 분들은 더 그러하겠죠. 그래서 미팅 3번은 반드시 참석하시고 월간 있는 세미나, 요즘 또 라이브 방송으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고 좋습니까? 그죠? 파트너들이랑 스폰서와 함께 이렇게 라이브 방송 세미나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100% 애용, 이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내 기업을 운영하고 내가 오너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꿈꾸고 이 일을 이루기로 했는데 내가 나를 통해서 유통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좋은지를 모른다면 나는 사장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사장단, 회장단이 벤츠 타겠습니까? BMW 타겠습니까? 절대요. 무조건 현대차 탑니다. 내가 내 제품을 100% 애용하는 것. 저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다 좋은데요. 이건 못 쓰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오너로서 그 제품이 최고의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본사와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난 이걸 쓸 수 없다고 제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써봐야 그것도 알 수 있으니까 제품 100% 애용은 오너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쇼도 플랜을 월간 15회 이상. 한 달은 30일이거든요. 30일 동안 15번 이상 하면 성공할 수 있대요. 내가 알고 있는 아메이, 내가 써본 제품, 내가 알고 있는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한 달에 이틀에 한 번씩 15명에게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오너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공할 자격도 없고 성공을 꿈꿀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만 해서 성공할 수 있다. 월천 쉽습니다. 막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것도 들어보면요.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아메이는 정말 쉬워요. 월간 15번 그거 안 하면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버리면 새로운 곳이 보인다. 인생은 마치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과정이다. 겨우 4번째 계단에 이르러서 제일 높은 곳에 왔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더 높이 올라갈 기회를 잃는 것이다. 내가 지금 5번째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선 4번째 계단에서 그 계단을 포기하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했다면 누구와 함께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명단을 리스트업 하셔야 되겠죠? 명단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사람은 잘할까? 라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 사람이니까 떠올라요. 아메이를 할 때 처음 명단 작성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고 계십니까를 물었는데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자기한테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모든 명단을 적는 거예요. 우리 집 앞 세탁소 2번째 아저씨, 마트 3번째 마트 3시쯤에 일하던 그 아주머니, 이렇게라도 적으셔야 해요. 그게 무슨 사업의 명단이에요. 그렇게라도 적어야 되는 게 시스템이니까 저는 적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적은 명단 안에서 저는 다이아몬드 투자가 다 나왔어요. 시스템대로 하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고 계신 명단을 다 적으시고요. 2번째는 이 사람이 잘할까? 못할까? 스폰서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사장님 한번 보세요. 이름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세요. 제가 무당입니까? 스폰서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단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좀 이런 것들을 꿈꾸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좀 더 잘하더라, 좀 더 꿈이 있는 사람이더라 정도는 스폰서의 경험으로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하겠다, 이 사람은 못하겠다, 이 정도를 알 수 있다면 그분이 스폰서가 아니고 대나무를 꽂아야죠. 멍석을 깔거나. 그쵸?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알고 있는 사람을 다 적어야 하냐면요. 내가 적은 그 사람이 잘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진짜 친환경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 있는 그런 현명한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남과 다른 삶을 꿈꿨던 사람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명단을 일단 적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명단을 적은 안에서 우리가 선별 고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명단들을 빼내는 거죠. 어떻게 선별하느냐. 그건 이제 스폰서와 상담하시면 되고요. 그 어떤 땅콩도 세상에 땅콩이 정말 많잖아요. 땅콩과 호두는 분명히 같은 견과류이긴 하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도 꿈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사람이지만 꿈이 없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도 꿈이 있는 그 어떤 호두 하나 정도는 알고 있다. 이게 속담이래요. 저는 이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알렸죠. 제가 어떤 분에게 알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에게 알렸더니 그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분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그 또 다른 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꿈꾸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어디에서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명단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그 명단을 몇 명을 적어야 된다고요? 100명. 최소 100명이에요. 저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럼 제가 폰 주세요 이렇게 하죠. 휴대폰에 100명 없는 사람 없거든요. 100명 분명히 있는데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건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적으시고 그 100명 안에서 리스트업 하시는 거죠. 30명 정도를 선별하셔서 그 30명과 함께 이제 내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거죠. 다른 말로 이런 겁니다. 100명을 적어서 진짜 내 비즈니스의 이 기업체를 이끌어갈 임원진을 이 30명이라고 치고 이 30명에게 네가 이사할 거야? 네가 전무할 거야? 네가 마케팅 부장 할 거야? 네가 본부장 할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나 본부장 싫은데요? 그럼 놔두면 돼요. 나 이사 싫은데요? 놔두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사할까? 본부장 한다고 할까? 안 한다면 어떡하지? 어떤 기업의 대표이사가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당신에게 줄 건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묻는데 그 사람이 거절할까 봐 겁내하는 오너는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이미 오너인 것처럼 내가 이미 성공을 해낸 것처럼 그들에게 그 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꿈 꿨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명단을 적었어요. 그럼 그분들과 효과적인 초청, 컨택이죠. 그리고 미팅을 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이제 어떻게 해 나가는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화 이렇게 들고 너랑 나랑 한번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니 아메이제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막 버벅거리기 시작하죠. 어떤 분들은 전화로 내가 아메이를 하는데 내가 니한테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어. 한번 만나볼래? 사람들은 눈과 눈이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의
진심과 신념이 느껴지지 않는 이 목소리 하나로 절대로 그 뒤에 있는 마케팅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전화로 절대 말하지 말라, 속여서 만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화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 사람은 눈과 눈이 오가고 내가 어떤 열정을 갖고 있고 어떤 신념을 품고 어떤 에너지로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자신감을 눈앞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이 마케팅을 어차피 이해 못하기 때문에 내 모습 하나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화로 마케팅을 설명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그냥 만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만나시는 거죠. 일단 만나야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꿈꿨었어? 어떻게 살고 싶었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너는 이런 삶이 좋아? 어디를 가고 싶었니?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었니? 부모님에게 뭘 해주고 싶었니?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난 뭐 하고 싶었어?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딱 그분이 딱 답변으로 끝나도록 하지 않고 계속 그분에게 질문해서 그분이 어떤 삶을 꿈꿨는지 스스로 말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대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지만 자기 현실 점검을 하면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일부러 생각 안 하려는 스스로 그 생각을 닫으려는 의지가 있다고 해요. 내 현실이 비록 힘들지만 이걸 계속 떠올리면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망각하려고 애쓴대요. 그러면 절대 꿈을 못 꾸죠. 그들에게 현실 점검을 해주고 근데 이렇게 살아서 어떡할래? 이런 현실 점검 말고요. 어떻게 살고 싶었어? 어떤 엄마가 되고 싶었니? 넌 어떤 아빠가 되고 싶었니? 어떤 어른이고 싶었니?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이런 이야기들 진짜 가슴 뛰지 않습니까? 나는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적게는 내 인생 하나 정도는 책임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내 인생 하나 책임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도 조금 줄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이 정도는 다 꿈꿨거든요, 우리가. 근데 생각하기 싫은 거죠. 내 삶도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계속 그들이 당신의 꿈을 상기시키고 난 이런 삶을 꿈꿨었지. 그래서 또 다른 삶이 필요하지. 이 마케팅이 당신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시킬 수 있도록 질문하는 거죠. 얼마 벌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6,000원 버는데? 이렇게 대답하세요? 얼마 벌어?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얼마 벌고 싶은데? 어렵잖아.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쉽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어렵지만 가치로운 일을 너는 하고 싶은 사람이잖아. 쉬운데 가치 없는 일을 막 할 사람은 네가 아니잖아? 안 그래?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맞아, 그래. 그렇게 질문으로 계속 그에게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싶었는지를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걸 그대로 듣지 말고 소리 나는 걸 듣지 말고 그 소리 속에 들어있는 행간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작가가 적어놓은 책도 이해하는 사람, 읽는 구독자에 따라 그 내용이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래요. 난 복잡한 거 싫어. 그냥 대충 이대로 살다 죽을래. 절대로 어떤 사람도 대충 살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이 순간이 머리 복잡하니까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행간의 뜻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할지 경청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면서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잘 안 풀리는구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구나. 현실을 도피하고 싶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말뜻, 행간의 뜻을 이해하고 괜찮아. 나도 그래. 다 복잡하더라. 우리도 어제 저녁에 싸웠고 어제 아이가 말 안 들어서 내가 어제 저녁에 매를 좀 들었잖아. 그런데도 되돌아서니까 내가 매를 든 이유를 알겠더라고. 더 잘 키우고 싶어서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그런 거잖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니까. 돈이 문제더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작은 불편함들이 이렇게 아이를 혼내고 부부가 싸우고 친구랑도 말다툼이 오고 가는 그 일들의 기본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도구가 여기 있는데 너 한번 이해해보지 않을래? 들어보지 않을래? 이런 이야기로 그분들과 현실 점검과 나 자신의 현실 점검도 되고 그분들의 현실 점검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진정한 컨택과 초청이 되겠죠. 상대 입장이 되어서 듣는 거죠. 딱 듣고 있다가 어느 타이밍에 마케팅을 탁 치고 들어갈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진짜 마케팅이 필요한가? 정말 성공하고 싶은가? 나는 진짜 이 사람과 함께 성공할 때 끝까지 이 사람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가? 저는 이 과정을 다 지나오면서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전 못하겠어요. 이렇게 떠나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는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비즈니스인데 어떻게 매일 잘 되기만 하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잘 안 되고 하다못해 밥을 해도 어떤 날은 지르고 어떤 날은 선데 어떻게 이게 비즈니스가 매일 잘 될 수만 있겠습니까?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죠. 잘 안 되는 이 타이밍에도 내가 그에게 말했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바꿔보자고. 내가 네 손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니도 나 손을 끝까지 놓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 마케팅이 반드시 우리 삶을 바꿀 거라고. 그렇게 했던 자기 자신의 얼굴, 그 소리, 상대의 눈빛이 다 잊혀졌나 봐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요. 아메이 마케팅은 내 삶을 정말 바꿀 수 있는 도구인가? 그 이후에 그게 결정됐다면 그 이후엔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결단을 하셨고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해나갈 건가 명단을 리스트업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살아보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성질대로 안 된다고, 상황이 쉽지 않다고 내가 했던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저버리시는지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또 다른 비전을 느껴요.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렇게 잘 그만두니 이렇게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버티고만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알려놓고 현관이 되어 있던 분들이 지금 번호 없이 또 새로운 이번 달만 지나면 또 새로운 뉴 명단들이 막 차고 넘치잖아요. 이번 달 지나면 갱신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내가 했던 그 생각, 나의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오너십이 있는 사람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역지사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건 그 사람 입장에서 옳은 일이니까 칭찬해드리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내 진심의 마음 오늘 꼬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진짜 내가 내 삶을 바꿀 거면 네 삶도 바꿀 수 있다는 그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대하는 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메이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힘들겠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사람 많이 관리해야 되잖아. 저는 단 한 번도 사람을 관리해 본 적이 없어요. 저처럼 생긴 여자가 사람을 관리하면 무서워가지고 밤에 자다가 깰 수도 있어요. 저는 누구를 관리할 수도 없고 전 제 자신도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관리가 아니라 어떤 파트너와는 한 달 동안 얼굴을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분이 그분 사업 하시니라. 그런데 왜 그분들과 제가 스폰서 파트너로서 팀으로서 엮여져 있냐 하면요. 그분들이 성공해낼 걸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꿈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결단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 그걸 저는 믿기 때문에요. 이렇게 믿어내는 것, 역지사지하는 것,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대인관계 기술이고 누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아메이 사업을 오픈해야겠죠. 자, 아메이는요, 정말 우리가 점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품을 막 집에다 쌓아두고 판매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회사가 만들어주는 아주 질 좋은 제품을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 제품을 썼을 때 좋은 유용성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 거죠. 좀 전에 보셨던 정수기처럼 정말 최고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저 정수기를 진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 쇼더 프로덕트. 함께하고 있는 우리 팀에 있는 스폰서, 파트너, 그리고 팀원들, 이 많은 분들, 이 좋은 분들, 꿈을 꾸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들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 이게 쇼더 피플. 그리고 이 마케팅 플랜, 60년 전부터 이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세계의 수많은 성공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저처럼 평범한 아줌마가 그리고 또 어떤 직장인이 또 알고 보면 지금도 현재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이 성공을 또 꿈꾸시는 분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 마케팅을 보여주는 것, 그게 쇼더 플랜, 쇼더 피플, 쇼더 프로덕트. 이렇게 쇼더 플랜을 우리가 STP라고 합니다. 사업 설명을 그에게 해야죠. 제품 설명도 해야 되고 데모를 통하시든 홈파티를 통해서 퀸을 보여주시든 무엇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STP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셔야겠죠. 아까 적으셨던 그 명단에 계신 그분들에게 스폰서와 상담하셔서 내가 이분들에게 1대1로 찾아가서 미팅하시고 스폰서 나 그리고 그분 그렇게 2대1 미팅도 하시고 이렇게 팀들이 많이 지금 함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 팀이 많이 있는 이곳에 그분을 초대하셔서
다대1 미팅 이것도 하시고요. 요즘 너무 좋은 미팅 이렇게 영상 채널 이런 것들을 그분 앞에 틀어놓고 함께 보는 것도 정말 좋은 플랜을 보여주는 일이 되겠죠. 시스템 강의를 많이 활용하시고 채널을 많이 활용하세요. 나는 이렇게 쇼도 플랜을 잘 못하겠어요. 마케팅 플랜을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마케팅 플랜은요. 60년 된 글로벌 아메이가 만들어져 있었고 이게 마케팅상을 받았어요. 에디스 마케팅상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케팅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걸 내가 받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버벅거리면서 설명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설명하시면 돼요. 100%다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처럼 처음 시작하는 내가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확고한 신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 도구를 너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너도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네가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우리 팀이 함께 이 도구를 가지고 혼자서 하기 힘든 이 성공을 팀을 이뤄서 함께 해보자 하는 나의 당당함이 결국은 클로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마무리하고 나갈까요? 다음에 언제 올까요? 이렇게 쭈뼛쭈뼛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기다리고 있어. 이틀 뒤에 내가 올게. 이 책 읽고 있어봐. 이 채널 한번 봐봐. 이 강의 진짜 네가 어쩌면 꿈꿨던 그 일들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거야. 꼭 한번 봐. 안 보면 후회할 거야. 이렇게 세게 한번 해주시고 오셔야 해요. 그게 클로징입니다. 자, 클로징을 할 때, 사업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가 잠깐 하나 스킬 말씀드리면요.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ABC 법칙이라고 해요.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상대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이분을 직접 가서 내가 뭘 자꾸 가르치고 내가 뭘 자꾸 알려주려고 하면 상대는 약간 거부 반응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옆집에 살고 있는 그냥 동네 언니가 저한테 아메를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5년을 귀를 닫고 있었어요, 제가. 안 들리더라고요. 네가 하는 정도는 나도 안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뭔지 막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호일러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 스폰서나 우리 팀 그리고 이 채널에 나오는 수많은 성공자들, 많은 리더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프로모션 하는 거죠. 잘 프로모션 하는 거죠. 어떻게? 이분은 너와 같은 비슷한 꿈을 가졌던 분인데 외모도 너랑 참 비슷하지 않아? 진짜 너랑 닮은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가 진짜 공감할 거야. 꿈꿨던 거, 살아오면서 했던 일들, 아이들과 있었던 것들 들으면서 난 진짜 네 생각 많이 났다.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스폰서라면, 팀원이라면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후원하고 있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신데 정말 사장님의 이런 비슷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프로모션 했어요. 좋은 말씀 부탁해요. 그러면 이 스폰서가 이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셨나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도 있고 신뢰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이 주는 정보나 내용들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고 신뢰가 가지 않는데요. 제3자, 프로모션 잘 된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인생에 어쩌면 정말 대단히 크나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이걸 정말 많이 배웠어요. 스폰서들한테.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배운 점이 우리가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꼬시기 위해서 좋게 말하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쓰고 있는 오일러의 법칙, 프로모션의 법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버드 경영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하버드 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우리 시스템의 강력한 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 조치를 해야죠. 이분에게 플랜을 보였으니까 적절한 후속 조치는 관계십이에요. 보여줬으면 그 다음부터 보여준 것에 대한 계속 잊지 않고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24시간과 48시간의 원칙을 지키면서 사람은 48시간이 지나고 72시간, 3일이 지나면요. 그 전에 들었던 걸 거의 90% 정도 망각하는
뇌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기 전에 24시간 안에 반드시 다시 찾아간다. 저는 24시간 원칙을 권장해 드려요. 네, 여의치 않으면 48시간 원칙도 괜찮습니다. 꼭 지키시길 바라고요.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죠. 알리긴 막 알려놓고 이분들이 진짜 아메이 사업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다음 조처를 취해드리지 않으면 이분들은 그냥 어떤 사람이 말하는 이상한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 정도로 듣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건 내 실수, 내 사업의 실수가 아니라 그분 사업의 실수, 그분 인생에 대한 어떤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절한 후속 조치는 굉장히 정성껏 진심을 다해서 시간과 잘 맞추셔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업이라는 게 있어요. 팔로우업은 이분이 사업을 이해하고 이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난 이 제품을 통해서 진짜 브론즈 마케팅을 통해서 주변의 소비자들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에머럴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이 비즈니스를 딱 결정할 때까지 내가 지속적으로 24시간의 법칙과 48시간의 법칙을 지키면서 계속 찾아가는 것, 그리고 자료를 드리고 이런 영상 자료, 책 자료, 그리고 스폰서, 뭐 팀 이런 것들을 프로모션하면서 계속 그분이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걸 팔로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로우스루가 있는데요. 저처럼 아메이를 결단하고 지금 하고 있고 다이아몬드가 된 사람도 스폰서님이 계속 저를 팔로우스루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다이아몬드에서 그칠 사람이 아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가야지. 네가 다이아몬드 되려고 태어났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전 다이아몬드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것만 되면 좋겠다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더 큰 핀을 꿈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Y를 계속 찾아주시는 스폰서처럼 우리도 그분에게 계속 그 다음 핀, 그 다음 핀, 그 다음 성공을 꿈꿀 수 있도록 팔로우스루 하는 것이 적절한 후속 조치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담이 진행되겠죠. 사업이 진행되면서 파트너와 스폰서가 상담이 계속 진행돼야 되겠죠. 어떻게? 정기적으로. 생각나고 아 맞다 까먹었다 이렇게 하는 건 상담이 아니에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동네 엄마들의 취미생활도 아니고 어떤 무엇을 배우는 작은 커뮤니티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내는 비즈니스거든요.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길만 모르고 고속도로만 올려도 내비게이션을 그렇게까지 안내 방송을 시끄럽지만 켜놓는데 어떻게 그 스폰서와의 내 나아갈 방향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상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기적으로 내가 요청하는 겁니다. 상담은 스폰서가 우리 밥 한번 먹을까요? 스폰서는 언제든지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정확한 상담이 아니에요. 그건 스폰서의 관계. 상담은 내가 요청했을 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을 때, 잘하고 싶었을 때, 스폰서에게 방향성을 원할 때 그때부터 그 상담은 효력이 발생되니까 꼭 먼저 정기적으로 스폰서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래요. 누구나 다 대장 되고 싶죠.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1등 하고 싶고요. 근데 내가 먼저 따라보지 않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따라올 때 그들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팔로우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팔로우십 할 수 있을 때 내게 리더십이 강력하게 생기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팔로우십을 스폰서에게, 팀에게 계속 보내고 내가 성장해 나가면서 나를 따르고 있는, 나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나의 리더십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1등이 됐고 대장이 됐어요.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에게 가장 팔로우십을 많이 발휘하시는 분들이 가장 인격적이시더라고요. 저도 파트너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저희보다 훌륭하고 누가 봐도 더 예쁘시고 누가 봐도 더 부자시고 누가 봐도 더 많은 것들도 알고 계시고 스펙도 좋은데 그렇게 스폰서 말이라고 따라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파트너님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저분은 좋은 리더가 되겠다. 그래서 저분이 진짜 큰 성공을 이루실 수 있겠다. 정말 멋지다. 너무 겸손하다. 저런 스폰서라면 그 어떤 파트너가 와도 내가 이분을 최고의 스폰서로 나도 프로모션 해줄 수 있겠다. 이분의 파트너들은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스폰서가 되기 위해선 먼저 멋진 파트너가 되는 것. 그래서 상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제를 해야겠죠. 나를 따르라. 이게 복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이 일련의 일들이 그대로 복제되었을 때 내 비즈니스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내 행동의 베이스가 있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꿈을 꾸고 목표 설정을 하고 결단하고 명단 적고 이렇게 해온 8가지 일련의 이 과정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이대로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들 때까지 내가 그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일을 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복제, 듀플리케이션이 완벽히 우리 시스템에서 작동하거든요. 내가 배운 것, 배우려고 애썼던 그 자세, 내가 행했던 것,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파트너에게 알려드리고 그 파트너들이 그것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이전에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따라하기, 내가 먼저 배워보기, 내가 먼저 보여드리기, 내가 먼저 실수도 해보기, 이것들을 하면서 우리 파트너가, 우리 팀들이 그걸 따라 해볼 수 있도록 이 복제의 장을 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잘 존재해야 내 그룹에 들어오는 수많은 꿈꾸는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성공을 이뤄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복제는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제 시스템을 내가 잘하고 있을 때 이 복제 시스템이 이제 실행되기 시작하거든요.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생각이 들겠죠. 그런 감정이 막 생기잖아요. 아, 여행 가면 너무 좋겠다. 그 바다 냄새, 아이가 뛰어놀던 그 표정, 이제 막 가족들이 깔깔거리던 그 막 분위기, 막 파도가 칠 때 그 냄새,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액션하는 거죠. 찾아가고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들이 모여서 다 성공하진 않겠죠. 실패들도 모이고 어쨌든 그것들이 결과가 될 거예요. 그 자잘한 결과들이 모여서 우리에겐 작고 또 좀 더 크고 좀 더 큰 이런 성공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그 다음 꿈을 또 꿉니다. 그리고 또 그 꿈 다음에 행복한 우리 감정을 통해서 또 행동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또 작은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성공을 또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은 어느 날 덜커덕 성공의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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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저도 지금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떨어지는 게 별로 두렵지 않아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 떨어질 때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무서웠고. 근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올 게 왔구나. 다음은 올라갈 수 있겠다. 이 마음으로 다음 올라갈 그 성공의 고지를 향해서 운동화끈 칠끝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탁 생기더라고요. 시스템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제 삶을 완전히 바꿨고 이 시스템 안에서 또 다른 이들의 꿈이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저는 안내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모든 사람은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대요. 다 특별하게 살고 싶대요. 근데 모든 사람은 행동을 특별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하던 걸 계속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성공의 8단계를 좀 안 해보던 거니까 특별한 거 맞죠? 이걸 하는 거죠. 우린 특별한 삶을 꿈꾸니까.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던 일 좀 밀어놓고 특별한 성공의 8단계를 실행해 보면서 우리가 꿈꿨던, 우리가 이루고 싶었던, 우리가 가고 싶었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었던 그 삶으로 이 성공의 8단계가 우리를 안내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온전히 몸을 담그면 이 시스템은 우리 성공에 반드시 작동되어질 겁니다. 성공의 8단계를 통해서 모두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